이번에 바트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 그동안 태국 여행지라고 하면은 아마 온 국민이 한 번 정도는 가봤을 만한 여행지거든요. 근데 여기 환율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층이 있어요. 한 32에서 35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더라. 그래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38입니다. 지금 38이 넘었어요. 1바트가 38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은 6년 전에는 1바트당 3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시세로 38.33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현물로 매입하면은 현찰로 사면은 수수료가 더 붙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바트당 4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지 않은 물가가 확 오른 상태인데 이게 이상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원화가 약세라서 바트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바트의 오름폭이 너무 심하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그 자기네 강세, 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거의 태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지금 예,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저만의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그냥 좀 세계 경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띄워놓을 건데 보통 바트는요 32에서 3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올해 1월에 35원을 찍더니 4월 말부터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제 38원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말로는 이래요. 더 오를 것이다. 40은 그냥 돌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뭐 저도 조금 태국 쪽으로 지금 경제 때문에 좀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환율을 미리 해놨어요. 예, 오늘 싹 해놨어요. 아무리 봐도 조사를 해보니까 40원은 돌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놨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보자면은 태국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태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식도 꽤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이번 7월 말이나 8월쯤에 한번 다녀와 볼라 그래요. 얼마나 괜찮은지. 우선은 환율이 올라서요. 태국 여행 가기가 나빠졌습니다. 예, 이제 여행하기에는 매력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투자하기는 또 매력으로 좋아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그 네이버나 유튜브나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쵸? 태국 물가가요, 3개월 전보다 10%가 오른 상태고요. 작년 환율 좋을 때보다 지금 물가가 20%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사던 거를 이제는 12,000원을 줘야 사기 때문에 여행자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뭐 이 돈이면 베트남 가던가 뭐 또 발리를 가던가 이러지 굳이 뭐 태국 가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봅시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띠는데 왜 혼자 바트 혼자서 왜 갑자기 강세를 띨까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뭔가 이상하면은 알아보는 게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주식 투자자로서의 기본입니다. 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찍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이유예요. 지금 현재 태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유가 있죠. 언제 뭐냐면은 태국 증시가 지금 SET인데 8개월 만에 1700선을 돌파했어요. 태국 경제가 안 좋았어요. 미중 무역 전쟁 벌어지고 이러면서 뭐 아무래도 좀 작년까지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좋아가지고 좋다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이 일어났죠. 왜? 중국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태국도 경제가 쫙 내려갔어요. 이때가 언제냐? 인도네시아 환율 상태 엄청 안 좋을 때. 그때랑 겹칩니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8개월 만에 증시가 170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 리스크가 있었는데 정치 리스크가 완화가 됐어요. 뭐냐면은 지금 어느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랑 군부랑 경제 엘리트가 삼각편대를 이룬 그쵸 군부파가 집권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혹시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봤는데
이게 결국 투자가 지속되겠죠. 그래서 되는 거고요.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대규모 인프라 총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40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조다 그러면은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40조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인프라만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럼 태국이 40조를 붓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지금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진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25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년에 1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35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주로 누가 투자했냐면은 중국이랑 일본입니다. 어차피 지금 뭐냐면 태국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 속국이에요.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식민지라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태국에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자꾸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방으로 지금 미국에 투자를 수출을 하면은 관세를 받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데 차라리 태국에다 공장을 짓고 태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쵸 메이드 인 타일랜드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관세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짓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뭐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차렸던 공장 설비들을 태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왜? 태국 자체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사업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에다 설비를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가장 수혜를 받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최대 수혜국이 태국이다. 왜 지금 제가 태국으로 건너가서 증시를 알아보고 산업을 알아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둘째는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태국의 총리가 지금 누구냐? 프라유트 짜노차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번 더 됐어요. 이제 태국 총리가 된 인물인데 군부 쿠데타로 총리가 됐습니다. 2014년에. 그쵸? 그러니까 태국 군부의 권력의 상징인 사람이 지금 프라유시예요. 2014년 8월 총리가 된 이후에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선에서도 6월 5일날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웃겨요. 태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10시간 동안 공방을 한 다음에 프라유 총리가 4년 동안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선거 방식이 자, 너는 누구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투표 방식이 아닙니다. 마이크 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완전 공개 투표죠. 공개 투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재집권하면서 바트가 강세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요. 포퓰리즘과의 싸움, 포퓰리즘이라고 싸움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떤 민중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득권 세력이 한 번 더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더 좋다. 왜?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 먹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로 봤을 때 당연히 부자 쪽이 더 유리하고 기업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쵸? 이렇게 가는 거고요. 기존 세력이 누구냐면 탁신파가 있고 군부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립 중인데 탁신파는 아무래도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어느 층? 사회 하부층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북서쪽, 치앙마이 쪽, 그리고 북동쪽, 이산 지방, 여기가 제일 못 살아요, 태국에서. 그 두 지방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요. 특히 못 사는 지역에서는 가장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탁신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자들과, 그리고 농민, 노동자들을, 그 사람들을 다 엮은 파가 지금 탁신파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2001년에 탁신이 총리로 선출이 됐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를 했냐면은 30불 의료보험제, 그리고 농업정책 개편,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식으로 민중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쵸? 자꾸 저기가 떠올라요. 그 아르헨티나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2006년에 쿠데타를 맞아서 총리 자리를 빼앗기고 망명길로 갑니다. 지금도 해외를 떠돌고 있어요. 탁신은 못 들어와요. 태국 안으로. 그런데 추종자들은 있잖아요. 추종자들이 정권 당을 만들고 계속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 8년간 계속 탁신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군부 쿠데타로 이제 정권이 바뀌죠. 이렇게 되면서 군부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군부파는 어떻게 되냐? 국왕이랑 경제 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콕에 있는 화교들 그리고 방콕에 있는 아무래도 이런 부르주아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겠죠. 자금력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그렇게 돼 있고요. 투표 체계를 보면 되게 독특한데요. 태국은 국민 투표로 하는데 하원 의원을 500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냐면은 직접 선거로 350명, 비례대표로 150명.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하원 의원은 50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250명이 있는데 이거를 군부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군부가 직접적으로 딱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최종 결제, 상원 의원은 누구를 오케이 결제하는 게 군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상원 의원 250명은 다 군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표를 750명 투표를 하는데 무조건 3분의 1표는 군부 거다. 그러면은 군부는 뭐 하면 된다? 6분의 1표만 얻으면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장충동 체육관 방식입니다. 간접 선거 방식이에요. 3분의 1은 군부표가 갖고 시작하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76표를 가지게 되면 총리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군부는 뭐 하면 되냐? 하원 의원표 중에서 126표, 그러니까 500표 중에서 126표만 가지면 군부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근데 신기하게 750표 중에서 500표를 군부가 가져갔어요. 이번에 6월 5일 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원표도 절반은 나왔다. 군부가 그래도 절반 이상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아주 웃긴 거는 탁신파는 포퓰리즘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군부파는 부르주아를 대변한다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둘 다 공약이 포퓰리즘이에요. 두 당 똑같이. 마치 그쵸?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보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뭐 국민 인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냥 포퓰리즘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 정권부터 가져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군부당, 군부 계열 파랑뿌라차라땅 공약은 뭐냐면 최저임금을 325바트에서 400바트로 인상하겠다. 한 20% 가까이 올리는 거죠. 대졸초임을 최저 15,000바트에서 20,000바트로 올리겠다. 그쵸? 개인소득세 10% 인하하겠다. 대학 신규 졸업자 2년간 세금 우대해주겠다. 신생아 5,000바트 지급하겠다. 6세까지 매월 2,000바트 지급해주겠다. 어디서 많이 본 공약이죠. 그쵸? 예. 2번 친탁신 푸아타이당이 이제 친탁신 쪽인데 공약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400바트로 하겠다. 대졸 초임 인상 하겠다. 그리고 태국 국민연금을 월 3,000바트 이상 연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저소득층은 무상교육을 해주겠다. 국방예산은 10% 삭감하겠다. 정말 포퓰리즘이죠. 똑같죠? 두 당의 공약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인기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독특한 게 뭐냐면은 태국을 쥐고 있는 건 실제로 누구인가? 태국인이 아닙니다. 태국의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태국 국왕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분이 있었는데 둘 다 중국계 타인입니다. 중국계 태국인이에요. 즉 화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태국 내 화교가 1,200만 명입니다. 태국 인구가 6,80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2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기본표가 화교표에 20% 표가. 그러니까 특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방콕이랑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쵸? 왜 방콕이 군부파를 지지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태국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에요. 태국 상장한 100개 기업 중에서 46개가 화교 소유고요. 태국 은행, 베스트은행 가장 5대 은행이라 불리는 은행 중에 4개가 화교 거고요. 이 4개 은행, 화교은행이 방콕은행, 대서은행, 경화은행, 농민은행인데 이 4개 은행 밑에 계열사가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 80%가 넘는 은행과 계열사가 1,000개가 화교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태국의 돈은 화교가 다 쥐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시총 1위인 그룹이 CP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매출이 1년에 60조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한 200조가 넘으니까 삼성전자의 한 4분의 1 규모 되는 회사인데 이게 화교 겁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화교 기업 가치를 다 봤더니 60조 이상이 넘더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화교가 태국을 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태국의 정치계나 이런 걸 봤을 때 화교가 넣어주는 돈줄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진 정치판이 되는 건데 당연히 탁신파는 당연히 유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거고 지금의 군부파나 여기파가 구강파가 아무래도 화교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인에서 많이 지금 많이 기반을 다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도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국 쪽에서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당에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태국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환율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쵸? 태국 증시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프라 깔아주고요. 임금 올려주고요. 왜냐면 태국은 진위 엔게지 지수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자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쓰는 나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먹는 거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그냥 가벼운 것들 있죠. 우리 치면 경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갈 때 어떤 것들이 잘 팔렸나 보시면 되는데 가전제품에 대한 좀 열망이 커요. 그쵸?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LTS 5G로 넘어가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핸드폰에 대한 열망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증시들, 종목들을 좀 보면서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ETF, SET 5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국의 시총 상위 50개만 딱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무래도 태국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깔았고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태국으로 이전해 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 태국의 실업률은 아주 최저입니다. 0.9%인가 그럴 거예요. 그 상태고요. 관광 수입은 아무래도 옛날보다 줄어들겠지만 이게 차라리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찍었지만 태국은 관광 산업이란 덫에 빠졌었는데 관광 산업을 과감하게 버리더라도 제조업으로 다시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계속 올려가야 돼요. 이게 태국 국민들한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거고 아무래도 대졸자들도 늘어나면서 좀 고급 인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예, 뭐 아마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예, 교양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은 내 월급 사용 설명서 책을 읽어주시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내 월급 사용 설명서 모임에 신청을 눌러주세요.